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들긴 해도 또 이렇게 혼자서 잘 지내는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저도 집사람이 애들 다 이제 나가 있고, 집사람이 이제 뭐 사업 때문에 남아공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30평짜리 아파트에 늘 혼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혼자 지내면서 나이가 들면 혼자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국밥이 돼야 된다. 따로 국밥. 따로 꼭 맛있잖아요. 따로 있어도 맛있고 섞어놔도 맛있고,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집이 김포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이 지하철에 보면 지하철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알거든요. 어디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디 왔다 갔다 그냥 하시는 건지.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전통 요리하고 두뇌 얘기하는 건데요. 전통 요리, 이제 제가 전통 요리 문화 지도사 자격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많이 그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방송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건 직접 이렇게 마주 앉아서 게임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보시다시피 각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자료를 조금 드리고 가는 거를 이제 생각 중입니다. 저는 강의를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45분을 하고 10분 쉬고 45분 해가지고 3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딱 마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뇌 건강하고 전통놀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공부하면은 머리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치매에 안 걸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영어나 일어나 외국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대학은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어 정말 하기 싫거든요. 또 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대신에 뭐 책 읽고 뭐 이렇게 강의 듣고 강의하고 하는, 자료 만들고 하는 거를 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확실히 그 기억력이 유지되는 거는 정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는 나이 들수록 빈도가 잦아지는 건 맞아요. 저도 그런 지적 경험 받고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제 다 경험을 하셨던 건데,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력이 갑자기 감퇴되는 게 어떻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호모 루덴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호모 루덴스. 들어보셨어요? 네. 아, 들어보셨구나. 역시 우리 대학장님은 대학에 다니시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이제 들어봤는데,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놀이하는 것을 즐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모 루덴스 하면 놀이하는 인간. 한국 사람들은 잘 놀까요? 잘 놀지 못할까요? 어찌 보면은 잘 노는 것 같지만, 우리 이제 이 선배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노는 거를 잘 못했어요. 정말 안 놀고 일했기 때문에 저는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노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젊어서 많이 놀았다 그러면, 잘 놀았다 그러면 그 노래가 필요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워낙에 일만 하니까, 야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젊어서 한번 놀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노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젊어서는 무슨 이런 나쁜 노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아 이게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노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놀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이징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놀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사회 문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놀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들은 다 놀이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놀이 중에는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게임도 있고 농악도 있고 이런 것도 전부 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놀이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바로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생각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나이 들어서 두뇌 건강, 치매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이거 정말 맞는 일이다.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놀이가 손으로 하는 거고요. 전래놀이도 손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게임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손으로 하는 건데 치매 예방 교육 과정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전통놀이, 전래놀이, 보드게임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손으로 만지면서 생각하는 걸 통해서 두뇌 기능을 유지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생각하는 것, 만드는 것, 세 번째가 놀이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에요. 작가이면서 쉴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이는 아름답고 자유롭다. 이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모습이야말로 아름답다. 정말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야말로 자유롭다. 요건 지금 책이 없어요. 제가 추가로 공부하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몇 장 정도는 책이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야 진짜 놀이에 대한 걸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놀이는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러니까 놀이를 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게 잘 노는 것은 자유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는 것이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 놀이하는 중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노는 걸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을 보면 뭐 음악도 하고 그림자 놀이도 하고요. 요건 인형 놀이 같은 거, 요건 마술, 또 뭐 서커스, 이것도 서커스죠. 이런 것들이 다 치고 노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놀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노래할 수 있나요? 못하거든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호모 루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은 노무 루덴스다. 왜냐하면 한국 민중문화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신들림. 그 무당놀이 있잖아요. 무당놀이. 그게 이렇게 미신화되어 가지고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복을 받느니 병을 고쳐주느니 이러한 것도 이렇게 잘못 변질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무속에 대한 것도 놀이 중의 일종이다.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 독특한 놀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놀이하고 신비림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무녀들이 추는 춤입니다. 이건 농악이고, 그래서 일 속에도 놀이가 있고 여가 속에서도 놀이가 있고 신앙, 무속 신앙 속에서도 놀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울려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 가문. 술을 먹으면 그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가 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뇌 건강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노래하고 춤추는 일.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교육 강좌 있는 데 많이 다녀보면 댄스 교습하는 어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혹시 배워보신 분 있어요? 네. 어떤 사교 댄스, 라틴 댄스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조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고 율동도 하고 건강 유지에도 그렇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걸 풀고 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사교 댄스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라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더 좋으려면 부부로 같이 가서 배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근데 그건 좀 뭐라고 할까? 재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 무슨 이게 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외우지를 못해갖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차차 체육 시간에 차차 댄스인가 뭔가 이런 거를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춤추고 이런 거예요. 춤추고 뭐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음주 가무를 즐기는 일이 지나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런 걸 하면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 이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예요. 부여의 연구, 고구려의 동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풍년을 기하기 위해서, 나라의 재난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제전에 밤낮으로 술을 먹고 축제를 즐겼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민족의 어떤 풍습 중에는 이런 놀이 문화가 잘 돼 있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하고 놀이를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통놀이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놀이하고 전래놀이는 달라요. 저도 이거를 공부하고 자기 걸 따기 전에는 몰랐어요. 전통놀이는 전통놀이고 전래놀이는 전래놀이지 이게 왜 다른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전통놀이는 배경이 있어요. 문헌이 있어야 돼요. 고증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근거가 정해져 있는 놀이를 전통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이런 요 그림은 요건 이제 장기고요. 요건 장기고 요거 먼저 아시죠? 투호. 투호고 화살기가 집어넣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놀이의 대표적인 놀이인데 쌍육이라는 거예요. 쌍육이라는 건데 이걸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래놀이는 제기차기, 자치기, 팽이 돌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이런 것들은 전래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통놀이, 전래놀이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하는 것은 놀이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전통 놀이에 대한 거를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코로나만 아니면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결 한 번씩 해봐야 돼. 대가리 마주 앉아가지고 게임을 실제 하도록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1년도 안 되는지 그런 어려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봉사활동 하십니다.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집에 가서 손주들하고 하고, 이런 놀이를 제가 전통 놀이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전래놀이, 전통 놀이가 다르다. 이거 이제 하나 배우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놀이가 실제로 두뇌 건강이나 우리들의 삶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 놀이가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놀이가 아름답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 놀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놀이를 아무런 어떤 욕심이나 이런 도박이나 이런 거 없이 하면은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놀이를 하다 보면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실제로 이걸 한번 해보니까 예를 들면 조포 이런 조포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눈놀이랑 비슷한 건데 한 4명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4명이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4명이 한 팀이 되고 4명이 한 팀이 되면 8명이 그 게임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공감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활기찬 그런 생활도 있게 되고, 놀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정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전통 놀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게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손주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60 넘어서 테트리스라는 거 처음 한번 해봤는데 스마트폰으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가지고 점수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어떨 때 막 12시, 1시까지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중독되고 아이들이 못 빠져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벨이 있었어요. 레벨. 등급이 있으니까 등급 올라가는 재미 때문에 그걸 포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등급이 올랐었을 때 쾌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게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어,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됐어, 어제보다 좀 건강한 사람이 됐어 라고 하는 거를 느낄 때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그것이 삶의 향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통 놀이를 통해서 우리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다 계산하는 거예요.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은 쌍용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 뭐 바둑 장기 다 두시죠. 자둑 장기나 바둑은 다 생각이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죠. 수를 읽어야 되죠. 내 수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의 수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공원이나 이런 데서 그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다 바둑 두시나요? 바둑 장기. 저는 장기는 두는데 바둑은 못 배웠어요. 바둑 못 배웠는데 어릴 때 이제 아버님하고 장기를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뭐 안 하니까 우리 애들하고는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전통놀이 배워가지고 손녀하고는 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놀이가 노년기에 주는 행복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행복은 마음이 건강해질 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거나 하면 행복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자, 게임을 할 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게임을 할 때에
바둑돌을 놓는 거는 훈수를 두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거기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결정권에 대한 그런 것도 형성되는 게 게임의 놀이입니다. 아주 쉬운 거지만 이따가 이제 호박공유라든지 뭐 이런 참공유라든지 이런 걸 하면 굉장하게 단순한 거지만 돌을 앞으로 밀 것인가 뒤로 뺄 것인가 이걸 따먹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자율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자율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역할을 다 안 하면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아빠인데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면 자식들한테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누구한테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자유롭지 못해요. 그 사람한테 구속이 돼요. 제가 할 일을 밑에 있는 직원한테 시키면 그 직원한테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잘 할 때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이 되는데 제일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인간이 가장 불행할 때가 뭐냐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예요. 지금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안 하시죠? 나는 지금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입니다. 없어요. 지금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엄청나게 많이 해서 오늘의 이런 여러분들이 자리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이 들어가서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자유입니다. 나이 들어가면 자유롭습니다. 자식들로부터도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친구들부터도 자유롭고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뭐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이 들어감의 좋은 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데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은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관심이에요. 게임은 내가 좋아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친구가 재미있는 놀이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 놀이에 관심이 없으면 그 놀이가 재미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어르신은 지금 사시는 데 제일 관심 있는 거 네? 건강. 내가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 건강을 대충 살지 이러면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보다는 덜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건강 염려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나치게 건강 염려증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재수 씨가 제가 볼 때는 건강 염려증. 그래가지고 유튜브 뭐 그냥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 건강 상식에 대한 것들이 무지하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제 혈압이 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혈압을 맞출 수 있을까 이거를 인터넷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건이 올라와 있어요. 뭐 한의사, 일반 의사, 무슨 뭐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들이 혈압을 낮추는 방법, 혈압약을 먹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수십 개를 보고 듣고 했는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덜 먹고 열심히 걷자. 다 치면 제가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해서 저녁밥만 먹으면 나가서 걸었어요. 김포 한강 뚝방 있잖아요. 거기 1시간씩 걸었는데 19 워킹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움직여요. 그거 4개월 했는데요. 156에서 134로 떨어졌어요. 혈압약 처방받아서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녁에 걷지 않으면 아침에 이렇게 하루에 1시간 걷는다. 힘들게 안 걸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이 들어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누가 뒤에서 따라와서 앞질러 가면 짜증 나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저는 처음에는
이런 거라 이게 나를 앞질러가네. 그러고는 그걸 막 쫓아가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걷지 수십 년이 앞질러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놀이를 많이 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집중력을 갖는다는 것은 두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집중을 해야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게 되고 집중을 해야지 이것저것 연결되어 있는 그런 두뇌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즐기시는 것도 여러분들 두뇌 건강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놀이는 순간에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을 벗어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남자나 여자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야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일탈정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 저도 하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사람이 살면서 나만의 비밀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갈 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이제 관심이에요.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피카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맞아. 네, 화가. 네. 피카소라는 화가가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90이 넘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창작 활동을 했어요. 근데 피카소가 결혼을 몇 번 했냐면 7번이고 8번 했어요. 네? 90대도 20대 여성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런 좀 험하게 이런 이상한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90이 넘을 때까지 그렇게 열렬하게 그림을 그리는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관심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데 놀이가 바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몰입을 하는 기쁨이 노화, 두뇌 건강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내가 이제 어떠한 놀이를 한번 내가 배우든지 취미를 갖든지 해가지고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진 작가 이런 건 아니지만 사진 찍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그래서 항상 최신형을 갖고 다니다. 적어도 이거 하나는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하자. 그래서 지금도 저는 노트 20입니다.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사진이 좋은 걸 찍은 것만큼 여기는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걸을 때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가다가 뭐 좀 이상한 거 있고 예쁜 게 있다 그러면 거기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뭐 노트북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보면요. 야, 이게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진을 그 스마트폰 다 두고 계시니까 그래 내가 지나다니다가 예쁜 꽃을 보면 꼭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 갖는 거 중요한데요. 사진 찍는 팁을 하나 드릴까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으시려면 첫 번째 내가 찍으려고 하는 게 꽃이다. 그럼 꽃만 보지 마시고 꽃 뒤에 배경이 뭐가 있는가 보셔요. 그래서 내가 노란 꽃을 찍으려고 했는데 뒤에 초록색이 있다. 그럼 노란 꽃하고 초록색 나무하고가 이렇게 어우러지면 예쁠 수 있겠다. 요거 생각하시고요. 꽃을 좀 이렇게 밑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찍으면 파란 하늘에 빨간 꽃이 찍힐 수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저는 만약에 이 마이크를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뱅뱅뱅뱅 돌면서 어떻게 찍는 게 예쁘게 찍는가. 옛날처럼 필름 안 들어가잖아요. 필름값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많이 찍어도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거를 한번 친구한테 보내기도 하고 손녀한테 보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예쁜 거 나오면 제 딸한테 보내요. 이거 아빠가 산책할 때 찍은 건데 사진 보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놀이 중에 하나. 그런 거 가져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놀이를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사람이 사는데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 먹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는 서운급 교수라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었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인생의 하나는 뭐냐? 먹는 것. 두 번째는 섹스,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인간한테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줄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게 그분이 쓴 책이고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맞아.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집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도 맛있는 거 먹으면, 집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먹으면 행복합니다. 애들하고도 그렇고 또 친구하고도 그렇고 또 뭐 애인이 생기면 애인하고도 그렇게 먹으면, 그걸 제가 얘기를 해주고 같이 먹으면요 같이 행복해요. 이걸 안 배웠을 때 몰라서 그냥 먹었죠. 그런 것들이 행복의 기원입니다. 이것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놀이를 하면 싸우기도 해요. 저희도 고스톱 치면, 옛날에 제가 그 구청에 총무과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 계장님이 고스톱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 분은 예전에는 이렇게 돈이 없기 때문에 가리라는 거 많이 했어요. 가리 해보셨나요? 가리. 근데 그분은 절대 가리를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돈이 다 떨어지면, 예전에는 가계수표라는 거 있었어요. 가계수표 써보셨죠? 그러니까 고스톱 치다가 가계수표라도 긁어주는 사람. 그 정도로 이 고스톱을 좋아했던 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돈이 들어서 내가 오랜만에 짰는데 말이지, 가리 이러고 먹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놀이를 하면서 고스톱을 쳐봐야 저 인간상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좋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이 그리고 이런 놀이가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놀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저놈이 사기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놀이 못하는 거예요. 이제 화투 뭐 이런 거, 속다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우리가 타짜라든지 이런 영화를 봐서도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하고는 게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신뢰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아름다운 놀이, 재미있는 놀이, 자유스러운 놀이, 이런 놀이를 하는 사람들 관계는 신뢰성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고, 신뢰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가 있어서, 놀이 문화를 우리가 잘 갖고 나가는 것은 사람하고의 신뢰 관계를 높여줄 수 있다. 그래서 놀이는 심폐소생하는 훈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놀이를 하면 상대방을 수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졌어. 깨끗하게 딱 인정합니다. 보드게임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막 머리, 이거 신경이 날카롭고 하거든요. 그럴 때 딱 졌을 때, 졌어. 너 굉장히 잘했어요. 딱 이렇게 받아들이고 칭찬을 해주면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네, 씨름이에요. 씨름인데 누가 그렸냐면 김홍도, 단원 김홍도가 그린 씨름입니다. 이 스님을 가지고 어떤 서울대 인문학자가, 인문학 교수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질문 있으면 해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이렇게 둘이 싸우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그림에는 굉장히 그 오묘한 진리가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이 번쩍 그린 사람이 쥐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매달 꽂을 거니까. 이 사람은 각반을 찾겠어요. 각반. 각반 찾죠? 각반을 찾는 사람은 상반입니다. 양반차, 양반. 양반인데 번쩍 들어올린 사람은 댄님을 냈어요. 이 사람은 종이에요. 그럼 이 씨름을 보면 종하고 양반하고 씨름을 하는데 종이 양반을 들어올렸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개인전일까요? 단체전일까요? 개인 씨름 대회일까요? 단체로 하는 걸까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면 단체전. 예? 단체전. 예, 맞아요. 단체전. 조합들이 사람들 많이. 예. 그렇죠. 갓이 있잖아요. 그죠?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조선시대에 양반하고 종하고 씨름대회를 단체전으로 하는 마을 행사예요. 씨름을 하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이 있어요. 돼지를 한 마리 걸든지 뭐 쌀을 걸든지 뭘 겁니다. 그러면 이 씨름하는 그림을 보면 누가 이겨요? 양반이 안 이기고 종이 이겨요. 그러면 종이 상을 받는 거예요. 종이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의식이 있는 양반들이 종들의 하나의 노고를 고상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이런 행사, 마을 잔치를 벌여서 종들에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음식도 주는 아름다운 그런 풍경의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보물로 정해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다 여기 씨름하는 걸 보고 있지만 이 그림에 재미있는 것은 엿을 파는 사람은 씨름 구경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전부 27명이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배치를 네 군데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원형으로 구도를 잡아서 정말로 우리가 봐서 얼핏 보면 뭐 아무 의미인 것 같지만 비몽도가 굉장히 좋은 그림이 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배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이런 신뢰성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파고다 공원 같아요. 파고다 공원 같은데 이 사람도 즐거워 보이나요? 할머니들은 교육 쪽에 많이 가 계셔요. 또 운동하러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요즘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운동하는데 걷다 보면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10명이라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2명 정도밖에 없어요. 2명이나 3명.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저도 이렇게 걷는데 이제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한 6년에서 7년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수명 차이가. 여성은 뭐 83세에서 84세 평균, 남성은 78세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암이나 이런 질병, 중병에 걸리지 않으면 지금은 거의 다 90을 넘게 사십니다. 평균 사망률은 질병의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평균 사망한 나이가 91세.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여성 어르신 분들은 다 100세까지 사셔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까지 하실 거예요. 남성분들도 95세는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통놀이 치매 예방에 대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장으로다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통놀이는 사회성을 향상시켜준다. 인간관계를 좋게 해주고 소통하고 배려를 해주는 이런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전통놀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놀이를 통해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신뢰감도 주지만 놀이를 통해서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재미도 느끼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쌍욕 같은 건 좀 복잡한 게임인데 해서 딱 이기고 나면 또 상대방이 수명에서 박수를 부르면 야 내가 그래도 머리가 아직 괜찮은가 봐 이런 생각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신감도 높아지고 게임을 하면 전통놀이를 하면 사고력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전통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런 것들. 혹시 이거 아시나요? 꼰질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런 거. 이 고누만, 우리가 이제 전통놀이에 보면 고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고누만 해도 8가지 정도가 돼요. 고누 종류만 해도. 근데 이제 우리가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호박고누하고 참고누인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 80 이상 되신 할머니도 8분하고 제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가서 호박고누를 가르쳐주고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나이하고 두뇌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요, 뭘 굉장히 잘 걸어가신 할머니 계십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나이는 젊은데도 전혀 못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건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두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두뇌를 오랫동안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